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플라스틱의 재앙입니다. 플라스틱,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그런 물질이죠. 이 플라스틱을 다 쓰고 버리면은 그 쓰레기들은 어디로 갈까요? 물론 상당수는요, 땅에 매립이 됩니다. 옛날에 난지도 같이 거기에 보면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가 뭐 엄청나게 많았죠. 이렇게 이제 매립이 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상당량이요, 바다로 유입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바다에 직접 버리기도 하죠. 바다에 버리기도 하고요. 하천이나 강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내려가 가지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 바다로 간 플라스틱 쓰레기,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해변가 한번 가보세요. 이제 과거에는 정말 깨끗한 해변가였는데 요새는요, 정말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물론 다른 쓰레기도 있긴 있지만은 주로 눈에 띄는 게 플라스틱 쓰레기고요. 그것도 이제 상당량을 점점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눈에 안 보이는 플라스틱입니다. 눈에 안 보이면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이제 5mm 이하, 요걸 이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더 작은 게 있어요. 마이크로 비즈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1mm 이하입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은요, 모래알이 만들어지듯이 모래알이 이제 큰 바위가 자꾸 쪼개지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모래알이 되는 거거든요. 이 똑같습니다.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도요, 이제 그게 뭐가 됐던 큰 플라스틱이 자꾸 잘게 쪼개지는 겁니다. 잘게 쪼개져서 이게 이제 작은 모래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래를 잘 보세요. 이게 모래알, 진짜 모래인 경우도 있고요. 이 플라스틱 모래인 경우도 정말 이제는 자주 보시게 됩니다. 이제 더 큰 문제가 이제 마이크로 비즈인데요. 마이크로 비즈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떻게 그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그게 가는지를. 그래서요, 지금은요, 이 바다에요, 정말 전 세계 바다에 다 이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의 표면에 떠다니게 되겠죠. 해수면에 떠다니게 되겠죠. 그리고 바닷물 속에 있습니다. 해수층에 있고요. 그리고 바다 퇴적물, 바다 바닥에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북극에도 있어요. 북극에 가면 이제 빙산으로 덮여 있잖아요. 거기에도 플라스틱이 존재를 합니다. 자, 저와 함께 이 플라스틱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이제 플라스틱 섬입니다. 플라스틱 섬인데요. 이건 작은 것 같은데요. 이제 큰 것들이 얼마나 크냐면은 한반도의 3배에서 10배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이 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플라스틱 섬에 플라스틱이 쌓여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 세계를 보면은요, 태평양에 최소한도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다로 플라스틱이 버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해류를 따라서 이게 모여요. 이렇게 계속 모여가지고 이게 이제 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평양에는 2개 이상이 있고요. 인도양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서양에도 2개 이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닷가에 쌓여 있는 이제 플라스틱, 우리가 눈으로 보는 플라스틱이고요. 이게 이제 플라스틱 모래입니다. 이쪽에 이제 진짜 모래가 있고, 이제 플라스틱 모래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비즈, 이게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것들이 한 1mm가, 요건 좀 더 크네요. 그런데 이제 1mm가 못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마이크로 비즈입니다. 자, 이 플라스틱 우리가 버릴 때는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바다로 간 플라스틱은요, 우리한테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이게 어떻게 되돌아오냐면요, 이 플랑크톤, 여러분 플랑크톤 무지 작은 거 아시죠? 근데 플랑크톤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비즈, 이걸 먹습니다. 이게 먹이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플랑크톤의 입장에서는 이걸 먹는 거죠. 또 물론 큰 물고기는요, 큰 플라스틱을 먹습니다. 자, 플랑크톤은 그 다음에 누가 먹나요? 조금 더 큰 물고기가 먹습니다. 그 큰 물고기는 또 누가 먹나요? 더 큰 물고기가 먹습니다. 또 더 큰 물고기가 또 그 물고기를 먹죠. 이렇게 해서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이 어류의 체내에는요, 모든 어류의 체내에는 플라스틱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전 세계에 이제 이 어류를 갖다가, 바다 물고기를 갖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18%가 플라스틱을 몸 안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18%니까요. 곧 이게 18%로 끝나겠어요? 거의 모든 이 바다 생물들의 플라스틱이 쌓이기 시작할 거고요. 그게 다시 우리의 식탁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더 큰 문제는요, 그냥 플라스틱만 되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플라스틱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이 다른 독성 화합물들을 갖다가 흡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만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플라스틱은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독성 물질을 합쳐가지고 우리의 식탁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자, 이 플라스틱은요, 얼마나 만들어지고 또 얼마나 바다로 유입될까요? 플라스틱이 등장한 것은 195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60년, 70년이 다 돼가죠. 그동안에 만들어진 플라스틱의 양이요, 83억 톤이라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83억 톤. 그 중에서요, 매년 800만 톤이 바다로 유입됩니다. 네, 이게 800만 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게 실감이 안 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덤프트럭, 네, 그 큰 덤프트럭 있잖아요. 덤프트럭에 플라스틱이 가득 실려 있다고 하죠. 그 덤프트럭 한 대분의 플라스틱이 매 분입니다. 1분마다 그 트럭 한 대분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버려집니다. 이게 이제 현재의 실정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예외냐?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해안에서 미세 그 플라스틱의 이제 오염도를 갖다 측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도 다른 많은 나라보다 더 높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제 양식을 할 때도 이제 플라스틱을 많이 씁니다. 그 양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게 어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하는 그 해안 주위의 오염도를 보니까 역시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쓰는 플라스틱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익히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네,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 컵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카페에 가면은요, 머그가 있고 플라스틱 컵이 있잖아요. 네, 다 플라스틱 컵을 갖다가 주로 선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모든 음료를 보세요. 다 플라스틱 병입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음료를 갖다 마실 때 뭘로 마시세요? 빨대로 마시잖아요. 이게 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집에 보면은요, 이제 비닐봉지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 집에도 비닐봉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음식을 담을 때라든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비닐 이렇게 조금씩 떼어가지고 쓰잖아요. 그것도 비닐입니다. 그리고 랩 이렇게 이제 덮잖아요. 그것도 비닐이고요. 또 스티로폼, 그러니까 포장할 때 쓰는 포장재료의 상당 부분이 또 플라스틱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스티로폼이고요. 여기까지는 이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비즈입니다. 마이크로 비즈가 어디 있냐면요, 이게 치약에 있어요. 네, 치약에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에 있습니다. 네, 스크럽이라고 하는 화장품이 있고요. 스크럽. 이게 이제 닦는다는 거죠. 그리고 바디워시. 이런데 이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갱이로 이렇게 이제 치약을 할 때 보면은, 치약을 쓸 때 보면요, 뭐가 이렇게 따라락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이렇게 세안을 할 때도 뭐가 이렇게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바디워시를 사용할 때도 뭔가 꺼끌꺼끌한, 이게 바로 마이크로 비즈입니다.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 굉장히 침투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마이크로 비즈죠. 다른 플라스틱도 물론 이제 이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게 바로 이 마이크로 비즈거든요. 플라스틱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절대 썩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갔다가는 어딘가에 있다가는 정말로 다 되돌아오는데 그 되돌아오는 곳의 1번이 바로 마이크로 비즈인 거죠. 그래서 UNEP은 이제 UNEP, UN 환경계약이라고 하는데 UN 산하 환경에 관한 조직인데요. 2015년부터 이 마이크로 비즈의 사용을 갖다가 중단하라. 이걸 이제 촉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몇몇 선진국에서는요, 이제 이 마이크로 비즈의 사용을 갖다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몇몇 회사, 주로 이제 화장품 회사 아니면은 이제 치약 회사에서도요, 이제 그만 사용하겠다, 이런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시도를 보이는 회사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규제나 또는 이제 이 자발적인 생산 중단 이런 것들이 아주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런 플라스틱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정부가 할 일이 있고 회사가 할 일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이 또 있거든요. 당연히 플라스틱 덜 쓰기가 되겠죠.
플라스틱 덜 쓰기의 1번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이크로 비즈가 가장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를 이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그걸 안 쓰는 겁니다. 저도 한 2년 전인가요, 누군가가 저한테 치약을 선물을 했어요. 근데 치약이 있고 그 치약하고 따르게 한 병에 이렇게 알갱이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칫솔질 할 때 그 치약에다가 그 알갱이를 묻혀서 칫솔질을 해라. 그렇게 해봤더니 이게 정말 잘 닦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엔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알죠. 그게 마이크로 비즈였다는 거를. 네,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게 아는 것도 있고요. 아예 치약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화장품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바디워시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건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이렇게 잘 보면은요, 그렇게 그 액체 속에 뭐가 떠다녀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 비즈라는 거죠. 이렇게 써보면은 뭔가 이렇게 쓸리는 느낌이 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 비즈거든요. 네, 이걸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제품은 절대 쓰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이제 퇴출이 될 겁니다. 안 쓰면 정말 퇴출이 될 테니까요. 이게 이제 1번이고요. 두 번째는 플라스틱 컵 덜 쓰기입니다. 카페 가면은 전부 다 음료를 갖다 플라스틱 컵으로 주고요. 거기다가 이제 빨대까지 주잖아요. 이 빨대도 플라스틱입니다. 이 두 개를 이제 덜 쓰는 건데요. 하루에 버려지는 빨대가 무려 5억 개라고 합니다. 네, 전 세계의 적이죠, 물론. 5억 개라고 하니까요. 하루에 그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요, 되도록이면 머그를 달라고 하세요. 머그컵. 네, 저는 이제 카페를 그렇게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가면은 반드시 머그컵에 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저는 혹시 플라스틱 병이 나와도요, 플라스틱 컵이 나와도요, 빨대를 안 씁니다. 그냥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렇게 마시죠. 이 플라스틱 컵을 쓰는 경우가, 이게 들고 다니면서 마시려고 하잖아요. 이게 들고 다니면서 안 드시는 게 더 낫죠. 그냥 앉아서 드세요. 가급적이면. 물은 들고 다니면서 드셔도 되는데요. 네, 음료는 들고 다니지 마시라는 거죠. 텀블러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텀블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텀블러를 이제 갖고 다니시면서 거기다가 이제 음료를 채워서 드시는 거. 이건 또 괜찮습니다. 플라스틱 병 쓰지 않기. 네, 모든 음료가 거의 다 플라스틱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음료가 있긴 합니다. 콜라도 병음료가 있고 사이다도 병음료가 있고 선택이 있다면은 이제 병을 사용하시고요. 그런데요, 이제 선택이 거의 없습니다. 요새는 거의 다 이제 정말 플라스틱이니까. 그런데 그 음료를 정말 어쩌다 드세요. 음료를 자주 드시지 마시고요. 정말 음료는 이 탈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몸에 안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물이거든요. 그래서 물병을 플라스틱 병으로 갖고 다닌다. 이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니면은요, 자신만의 물병을 갖고 다니세요. 그건 이제 여러 번 쓸 수 있잖아요. 플라스틱 병을 따로 사지 마시고요. 내 병을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 물을 채워서 드시면은 그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닐봉지 덜 사용하기. 이제 장에 가면은 이제 그 물건을 갖다가 봉지에 넣어주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조금 선택이 늘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전부 다 비닐봉지였어요. 네, 요새는 이제 종이봉투도 있죠. 네, 가급적이면 종이봉투에 넣어 가져오시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장바구니입니다. 요만하게 생겼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네, 그것도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가다가 슈퍼로 갑니다. 우리 집사람 따라서. 그럼 물건을 갖다가 이제 그 가져간 장바 안에 넣어가지고 그걸 들고 옵니다. 네, 그러면은, 비닐봉지가, 이렇게 이제 또 바다로 가는 일은 없겠죠. 물론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제 기회만 있으면은 뭐 환경단체를 지지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정부에 촉구를 하시든지 이런 관심을 보이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기는 합니다. 플라스틱의 바다 오염, 우리 식탁으로 되돌아올 날이요,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는 괜찮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나라도 덜 오염시키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일은요, 플라스틱 덜 사용하기입니다.